아유, 장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두드려도 열리지도 않고 뭐 또 우리가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뭐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도 안 나오고 뭐 국민들은 그냥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러고 참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걸 저는 10분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에 6월 8일 날 스킨넷이라고 최초로 폐업 신고를 했죠. 네. 또 이 봉제업체가 25일 날 또 전면 휴업한 봉제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네. 예. 이 봉제업체는 올해만 6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답니다. 이 봉제업체가. 또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고, 스킨넷이라고 이제 제일 먼저 폐업 신고를 한 이 사람이 인터뷰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신변 보장 등의 정치 문제가 없다면 개성공단은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폐업했다. 이렇게 우리가 도출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기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감이 줄어가지고 지금 100여 명이 한 일을 20명이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남북 경색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유급 휴가를 준단 말씀이죠. 그럼 일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북한 공원들한테 70%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일 안 하고 있는 공원들에게까지. 또 바꿔 얘기하면 중소기업 중에 이제 규모는 크지 않아도 여기 진출하는 기업들이 전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좋은 기업, 건실한 기업만 허가를 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요. 제가 지난 25일 날 개성공단에 입주한 입주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80% 이상이 전부 부도가 난다고 지금 업주들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게 물론 우리 통일부 장관의 잘못은 아니지만, 개성공단 기업협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부의 긴급 운영 자금 지원하고 철수 시에 손실 전액을 보상하는 경업보험을 빨리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말이죠. 이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조치가 엉뚱하고 고집스럽고 나쁘다는 거 다 알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빌미가 된 게 우리 정부가 근로자 숙소 건설을 좀 늦게 해가지고 빌미를 제공했거든요. 보면 99%의 북측 잘못이 있어서 1%의 잘못된 우리가 잘못한 거 가지고 같이 해서 반반이 모두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업주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적은 없는지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거는 정부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안동 대마방직이라고 장관 아시죠? 압니다. 네. 예. 아시니까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10월에 완공된 평양 안동 대마방직은 오픈한 지 6개월 만에 문 닫게 돼버렸습니다. 거기 제가 조사해보니까 1,500만 달러가 투자가 됐더만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불구하고 방북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큰 경우라고 합니다. 그분들 주장은. 그러면 이분들이 방북 불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시죠? 네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죄송한데 제가 질문 시간이니까 제가 질문을 다 하고 답변을 좀 같이 하시면 제가 여러 개를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득시키지 못해서 송사에 얽매이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오거나이즈가 안 돼가지고 정부가 욕을 들어먹고 1,500만 불을 투자했는데 6개월 만에 문 닫게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국민들 입장에서 눈에서 보면 정부가 이거 잘못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99%의 북측 잘못이 있고 1%의 정부의 잘못이 있지만 국민들 눈에는 똑같이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하는 겁니다. 경업보험 관련 기준 50억 한도를 70억으로 정액했죠. 예. 또 611억 원의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죠. 네,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예를 든 것, 이런 한두 가지가, 개성공단의 모든, 자기 벌은 모든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기다리는 업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한심하고 밉고 억울할 겁니다. 이런 것을 잘 해결해주지 않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아까 답변과 같이 밝혀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의 상황이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런데 왜 긴급 자원 지급 요청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지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하신 말씀부터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개성공단과 또 남북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중고, 삼중고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또 일부 기업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중을 가려야 될 문제가 또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주장 모두 다가 다 이제 그것이 그렇게 해석될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그런 문제냐에 대한 문제가 또 있다는 말씀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제 구상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가 어쨌든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런 편에 서서 최대한 나름대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100%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도 정부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또 여러 가지 방침을 가지고서 되도록 기업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하여간 네. 필요할 때 일단 주문해야지. 이거 주문을 정부에다 보면 다시 나간 다음에 사고 약방으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긴급 자금 지원 요청이 가는 것은 언제 지원된다라든지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힘들면 필요한 기업들에게 비공개로 이렇게 통보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운영의 노를 많이 해나가는 됩니다. 네, 그 문제를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